안녕하세요. 급발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분야에 긴 세월을 보냈고 개발하는 과정, 이 과정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급발진, 누군가는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갑론을박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야기만 있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누구도 당당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국익과 국민의 생명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세 가지 사례, 이 사례를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안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자동차를 생산하는 사람이나 그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하는 사람이나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이나 급발진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이나 급발진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다들 자기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큰 틀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급발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완벽한 기계장치로만 이루어졌을 때는 급발진이 생기면 운전자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동 차량 같은 경우는 클러치를 밟는다거나 기어를 중립으로 놓는다거나 시동을 끈다거나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자제어장치 발달, 전자부품의 발달, 이런 과정, 소프트웨어의 발달, 운전자 편의를 위해서 수동 차량을 오토 차량으로 바꾸는 과정, 이런 데서 전자제어장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이어가 펑크가 난다 하면 눈으로 보이죠. 고장이 났구나, 고친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엔진이 기계적인 결함, 부서졌다, 이렇게 하면 엔진이 서버리니까 그 부분을 고장났다고 고칩니다. 그런데 급발진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예요. 자, 급발진이 발생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운전자가 통제불능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진에서 보면 왼쪽 사진은 ECU 부품이 과열돼서 파손된 것입니다. 오른쪽은 TCU 부품이 과열돼서 파손된 것입니다. 우리가 냉장고라든가 아니면 에어컨이라든가 TV라든가 이렇게 보시면 전자부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장났다 하면 분해해서 보면 부품이 탔거나 터졌거나 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품들, 전자부품들이 파손이 됐을 때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는 운전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피해자의 생명을 담보로 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 보시면 ECU가 탔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또 TCU가 탔죠. 부품이 파손됐습니다. 그러면 왜 파손이 됐을까요?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이 파손이 되지 않겠죠. 차량에서는 이렇게 파손될 수 있습니다. 전원이 불안정합니다. 전원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전류량이 과다해지거나 전압이 과다해지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전기들이 어디서 이렇게 나왔느냐? 그것이 문제죠. 하드웨어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생한 것이 ECU나 TCU에 피해가 가지 않게끔 보호회로가 있어야 되는데 완벽하게 보호회로를 만들지 못합니다.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막아내기가 더 힘들다는 거죠. 전 세계 차량 몇 대 정도 될까요? 약 15억 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좋은 기술이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든다 하더라도 1억 대 가동했을 때 1시간을 가동하면 에러가 나옵니다. 시간당 1대 정도의 에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에러 나오는 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드웨어적인 측면, 이 부분을 검토하면 또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고장나서 급발진 현상이 생기지 않고 그냥 시동이 꺼진다거나 악셀에다 밟았을 때 작동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반대로 가속 페달을 풀악셀 한 조건으로 고장이 났다. 그런데 부품이 타지 않은 상태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시동을 껐다가 다시 재부팅을 하면 그 현상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찾아낼 수가 없어요. 자, ECU라는 놈이 그렇고 TCU라는 놈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자식으로 바뀌음으로 해서 스로틀도 전자식입니다. 가속 페달 센서도 전자식입니다. 자, 우리가 가속 페달을 안 밟은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은 것 같이 얼마든지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예요. 운전자들은 자동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완벽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운전만 할 거야. 그런데 자동차 메이커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는 범위, 그 범위를 넘어간 오작동, 기술적으로 커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작동은 반드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고 현명한 결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 어떻게 합니까? 악셀레터를 풀로 푹 밟았다가 발을 뗐을 때 브레이크를 탁 밟으면 브레이크가 덧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스로틀이 풀로 연리가 있는 상태에서는 진공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브레이크 안 덧습니다. 딱딱합니다. 자, 이런 부분 어떻게 할 거냐예요. 엔지니어에게 개발을 잘해라. 어떻게 개발을 하냐고요. 완벽하게 개발해줘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완벽하게 개발하냐 이거예요. 신입니까? 엔지니어도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오류, 그 오류들을 완벽하게 잡아낸다? 거기에 소프트웨어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드웨어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발생 원인을 아예 없애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완벽하게 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자부품들, 이 부품들 하나하나에 완벽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자동차 메이커에 있는 엔지니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자,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에서 완벽하게 만들어라. 또 그 업체에 대해서 부품,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부품을 완벽하게 만들어라.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TCU를 보면 전압이 50V 콘덴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V 커버 될까요? 자, 쉽게 생각해서 12V 차량의 전원선을 보면, 전원선을 체크해보면 기본적으로 100V까지 피크 전압들이 띱니다. 그럼 50V로 커버 되냐고요? 안 되죠. 그러면 50V로 커버 안 되는데 만약에 100V를 커버한다.
그러면 24V짜리 차는 어떻습니까? 200V까지 칩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 설계를 해놓고 전해 콘덴서라든가 세라믹 콘덴서를 넣었을 때 이 콘덴서 용량에 따라서 충전됐던 전기가 또 기판으로 방전이 되기 시작하면 또 트러블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을 넘어갔다 내려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잡을 수 없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고전압, 고전류가 들어갔을 때 ECU는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멍텅구리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ECU나 TCU를 컨트롤할 때 신호값을 받습니다. 받고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러면 신호들이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인파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듀티파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호들이 일정한 시간 범위 내에서 사인파를 측정을 하든지 듀티파를 측정하든지 할 것입니다. 정상적일 때는 다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정상적일 때는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합의가 필요합니다. 자, 급발진 사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급발진 사례에서 강릉 급발진, 양주 급발진이 두 건이 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급발진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기에서 강릉 급발진에서도 사망사고가 있었고 양주 급발진 사고에서도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운전자 두 분은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면 양주 급발진 사고 운전자, 이분이 운전대는 말을 들었다, 자기 마음대로 핸들을 꺾을 수 있었다예요. 자, 핸들은 ECU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운전자 임의대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 이분이 브레이크를 밟았죠. 그런데 스로틀이 풀로 열리가 있으면 진공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브레이크가 들어가서 안 나오죠. 한번 처음에 밟혔다 그 다음에는 말을 안 듣습니다. 진공이 안 잡히니까 힘이 없습니다. 그럼 브레이크가 무용지물이죠. 자, 가속 페달 운전자가 안 밟았는데 지속적으로 밟고 있을 것입니다. 뭡니까? 가속 페달에 센서가 문제가 있어도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 ECU에서 가속 페달 전원이 가지 않는데, 센서 전압이 가지 않는데 ECU가 그 신호를 물고 가속 페달을 풀로 밟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현상을 만들면 되냐 하면 ECU의 기판은 5V로 움직입니다. 가속 페달에 전원 공급되는 거 5V입니다. 접지선도 공급이 되죠. 그러면 중간에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사용할 때 변이량을 측정하는 것이 전압입니다. 사인파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전압이 풀 전압일 때 대체적으로 3.5V에서 3.8V 사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판에서 가속 페달 센서 값을 5V로 준다거나 4V로 준다거나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운전자 가속 페달 밟는 거와 상관없이 4V, 4.5V, 5V로 줬을 때 풀악셀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속 페달 변이량이 99% 내지는 100%가 되겠죠. 스로틀 열림량, 이것도 어차피 100%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임의대로 만들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슈 자체가 오작동 상태로 들어갔다. 전압이 풀로 해서 락이 걸렸다. 이렇게 되면 그 두 가지 다 급발진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차량을 가지고 실험하시는 분들, 급발진이다, 아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밟힌다, 기어를 중립으로 빼면 빠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요, 실험을 정상적으로 해보세요. 뻥난 상태로 만들어 보시라고. ECU가 뻥난 상태, 아니면 TCU가 뻥난 상태. 자, TCU 자체에서 뻑이 나서 전압이 홀딩됐다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운전자들이 마음대로 조작한다고 해서 조작될 수 있는 범위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례 1에서 급발진 사건은 운전자가 회피하려고 노력한 시간, 그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운전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예요. 브레이크 안 됐죠. 가속 페달을 안 밟아도 풀악셀로 밟고 있는 상태로 된다. 자, 기어를 중립으로 해도 말을 안 듣는다. 어떻게 할 거냐 이게. ECU만 뻑났을 때 기어를 중립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TCU가 뻑이 나서 드라이브 상태에서 중립으로 이어도 말을 안 듣는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전자부품, 소프트웨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사례 2. 여기서 사례 2를 보면 급발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유령가속이라고 언론을 마사지 해버렸습니다. 발 뗐는데도 가속한다. 정부 조사 착수 바로 했죠. 자, 이 사건은 뭐냐면 운전자가 차가 이상하다 해서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차가 속도가 늘어난다. 이 부분을 현대자동차에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일 없다. 덮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가 핸드폰을 가지고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는데도 가속되는 현상, 이것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뭔가요? 운전자가 원하지 않는 가속, 이 가속은 급발진입니다. 이 급발진을 확인하고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처음 경험한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이 차를 바로 가져가서 실험한다고 가져가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대응할까요? 급발진은 사회적 합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급발진이 일어나는 거,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엔지니어라면 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 언론을 마사지 해버린다. 또 일부 유튜브들 자동차 메이크 편을 들고 있습니다. 뭐 이건이 연관됐을 수도 있죠. 자, KBS에서 뉴스 나오고 나서 복사해가지고 다른 언론들이 씁니까? 안 쓰죠. 그럼 마사지가 들어간 거예요. 언론에서는 이 부분을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자동차 메이커에서 급발진을 하면 우리나라 한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수출 못합니다. 국익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명이라도 급발진이라고 인정해주는 순간에 엄청나게 많이 팔린 그 차량, 모든 차량에 대해서 리콜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현대자동차 연간 300만 대를 판매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300만 대요? 만 원만 하더라도 300억입니다. 그러면 급발진 한다고 했을 때 만 원으로 해결될까요? 대당?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적당하게 마사지를 해야죠. 큰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킬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거 간단하게 오류가 생기면 소프트웨어로 잡으려고 합니다. 아니면요,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메이커 망하는 거 그 정도 수준을 넘어가 버립니다. 국익이냐예요. 하나의 기업이 파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발진 이 부분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이 부분이 급발진이냐 아니냐 한번 보자 이거예요. 급발진이라는 것은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가속입니다. 자동차가 운전자의 저어를 벗어나서 의지와 관계없이 가속되는 현상을 급발진이라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SUA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번역을 하면 급발진입니다. 자, KBS에서 뉴스에 나온 것을 보면 제 생각에 차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없다고 해서 답답해서 촬영을 했다. 핸드폰을 옆좌석에 놓고 항상 운행을 하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현상이 발생됐을 때 영상을 찍었다요. 자, 원하지 않는 가속을 했는데 급발진이다. 급발진이라고 KBS에서 보도해도 국민들은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급발진이라고 하지 않고 유령 가속이라 했습니다. 말을 돌린 거죠. 표현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보통 시속 30km, 40km 저속에서 나타나고 갑자기 엑셀을 팍 밟은 느낌으로 밟지 않은 상황에서 차 속도가 쭉 올라갔다 해요. 급발진이죠. 이 차 사고 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이 사고로 이어지고 급발진 현상으로 계속해서 사고가 났다. 그럼 EDR 데이터는 어떻게 남아있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을까요? 바로 현대자동차에서 납작 엎드립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이 차를 가져가서 테스트한다고 바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결과물 나왔습니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급발진이 입증되면 자동차 메이커는 망합니다. 우리나라 국익에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국익만 우선해서 되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도 보호해야 된다요. 그런데 기술에 의존하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신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해서 사고는 날 수밖에 없는데 그 사고를 운전자가 회피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입법이 필요합니다. 자, 입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전자가 자기 의지로 회피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운전자는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푹 밟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지 착각할 수 있습니다. 판단을 못합니다. 그럴 때 앞에 보기도 바쁜데 발밑을 보고 내가 잘못 밟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차가 가는데 계속 밟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속 페달을 풀로 밟고 있을 때 운전자가 회피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가속 페달 신호가 ECU에 전달되지 않게끔 스위치를 한 개 달아놓으면 됩니다. 강제 스위치요. 그냥 ECU에 전달되는 신호가 전달되지 않게끔 스위치를 한 개 달아서 바로 오프할 수 있게끔 해주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오프 버튼을 누르면 그냥 가속 페달 신호가 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급발진 현상이 없어지죠. 그럼 운전자 실수했을 때 이렇게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가속 페달 신호를 잘랐는데 ECU가 뻥난 상태에서 급발진을 하고 있다면 자동차 메이커 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합의를 봐야 된다요. 운전자 실수로 모든 것을 뒤집어 세워야 되는 입장, 자동차 메이커 입장도 있고 자동차 메이커에 소속된 직원들, 하청업체들 수많은 일자리가 한꺼번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속 페달 신호를 차단할 수 있는 버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끔 자동차 메이커, 운전자 서로 피해가 되지 않게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기술 개발 속도 느립니다. 디버깅 하는 시간 자동차 부품으로 들어갔을 때 4년 5년 걸립니다. 전자제어증요 5년 10년 돼도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 그 부분이 급발진 부분입니다. 해결 못합니다. 전자부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회로 설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프로그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류 변동값, 전압 변동값, 또 통신 불량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첫 번째 제안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속 페달 신호를 차단할 수 있는 스위치를 달아라, 이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가속 페달 신호가 가지 않는 상태, 운전자가 밟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연료 분사량은 ECU가 통제를 합니다. ECU가 통제를 하기 때문에 ECU에 공급되는 전원을 강제로 자르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것도 스위치 하나입니다. 12V짜리 차 12V 가는 거 자르면 됩니다. 24V 가는 차량 24V 전원 자르면 됩니다. ECU에 공급되는 전원만 차단해버리면 그냥 깔끔해집니다. 그러면 자, TCU까지, TCU도 전원 잘라버리면 깔끔합니다. TCU의 전원 12V다 24V다 아니면 전기차 같이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전기가 공급되면 ECU에 공급되는 전기, TCU에 공급되는 전기, 이런 전원을 한순간에 자를 수 있는,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 하나만 달면 운전자가 급발진으로 해서 사망사고를 내는 이런 현상들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입법 필요하죠. 그런데 급발진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런 신호 차단, 전원 차단 기능을 넣어서 그 차량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입법시키고 자동차 메이커도 피해가 가지 않고 운전자도 피해가 가지 않고 국익이 손상되지 않고 또 운전자 생명 또 피해자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적용돼야 됩니다.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모든 부분을 자동차 메이커에서 책임을 져라. 자동차 메이커에서 근무하는 엔지니어들이 완벽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원가를 무조건 올릴 수는 없습니다. 또 경쟁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급발진 입증하기도 힘듭니다. 급발진이 한번 생기면 그것이 반복적으로 계속 생기는 걸까요? 전원 공급을 끊었다가 다시 했을 때, 다시 전원 공급을 했을 때 그 현상이 나타날 확률 거의 없습니다. 1억 분의 1 정도 됩니다. 확률이. 급발진이 생길 확률도 1억 분의 1이고 급발진이 재현시키려고 그러면 그것도 1억 분의 1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엔진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전자제어 쪽이 아니고 일반적인 급발진 현상 생겼을 때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겠죠. 운전자가 기아 중립하면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TCU가 뻑이 간다. 기아 중립해도 말 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자가 비상 탈출할 수 있느냐? 없잖아요.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릴 수도 없고 낙하산이 있어서 점프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운전자가 차 안에서 그 위기 상황에서
브레이크도 말을 안 듣고 가속 페달도 말을 안 듣는다. 미션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런데 급발진이다. 회피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받쳐라. 받아가 죽어라. 남을 상해를 입혀라. 이런 조건으로 가기 때문에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능. 대시보드 위에 버튼 하나, 스위치 버튼 하나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EDR 데이터 급발진이다 아니다 밝히면 뭘 하겠냐 이거죠. 그 운전자가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살인자가 된 다음에 EDR 데이터를 보면 뭐 할 거냐 이거죠. 운전자가 자기 생명도 보호하고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끔 스위치 한 개는 달아라 이거예요. 그럼 스위치 얼마입니까? 가속 페달 신호를 탁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1,000원만 하면 달겠죠. ECU 전원 공급 차단 1,000원만 하면 달겠죠. TCU 전원 공급 차단 1,000원만 하면 달겠죠. 부속값 5,000원도 안 됩니다. 이런 장치 그냥 아주 간단하잖아요. 스위치 하나 달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방에서 형광등을 켠다. 그죠? LED 등을 켠다. 이렇게 했을 때 스위치 하나 있잖아요. 그런 스위치 하나 달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비상등 깜빡이 하기 위해서 비상 스위치 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런 스위치를 가속 페달의 신호를 차단하는 버튼 스위치, 또 ECU 전원 공급을 차단하는 버튼 스위치, TCU 전원을 공급하는 버튼 스위치 2개나 3개 정도 달아 놓으시면 운전자가 희생할 필요가 없고 타인을 가해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결정은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고 이 결단은 누가 내려야 되냐? 대통령이 내려야 되는 사건입니다.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급발진, 자동차 메이커에 의존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운전자가 그것을 밝혀야 되는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사후약방문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입법화시키고 가속페달 신호 차단, ECU 전원 공급 차단, TCU 전원 공급 차단 이 스위치를 만들어서 비상 스위치를 만들어서 급발진을 회피할 수 있는 스위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제 의견이 도움되셨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전파될 수 있고 또 입법하는 국회의원들이나 또 자동차 메이커나 급발진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이런 부분 힘을 합쳐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